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켓랩이라고 예전부터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해 볼까 해요. 차트를 보시면 엄청 하단에서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왜 이제 와서 투자할 만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로켓랩이 어떤 회사냐면요.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로켓 회사예요. 많이들 아시는 그 스페이스X처럼 로켓 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형 로켓 위주로 쏘는 회사입니다. 24년에만 16회 발사를 했는데 성공률이 94%로 매우 높아요. 고객사는 나사랑 미우주군, 상업위성 기업 등이고 로켓만 쏘는 게 아니라 위성 부품, 본체, 태양광 패널, 통신 장비까지 직접 생산하고 수직 통합된 구조로 우주 택시가 아니라 우주 자동차 제조, 정비, 배달까지 하는 종합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사, 위성 제조, 솔루션까지 한 번에 가능한 기업입니다. 우선 제가 로켓랩을 알게 된 건 3, 4년 전이고요. 왜 알게 됐냐면은 제가 그때 보잉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보잉 경쟁사가 스페이스X거든요. 보잉도 이제 로켓을 쏘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거대한 뭐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나사와도 계속 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 관심이 있었고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이라 제가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체 투자처로 어디가 있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로켓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로켓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살아남은 로켓 회사가 거의 없어요. 로켓랩이 소형 로켓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으로 살아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상장했던 경쟁사들은 대부분 사라졌어요. 버진오빗이라는 회사는 발사 실패 후 파산했고 아스트라는 나스닥 상장 폐지가 되어서 비공개 전환이 되었고요. 모멘터스는 아직 존재하지만 운영 문제와 낮은 신뢰도로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로켓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자금도 많이 들고 쉽지가 않은 진입장벽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만 있고 따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도 뭐 이런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살아남은 우주발사 상장사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곳이 로켓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로켓에서는 스페이스X가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1등으로 있다 보니까 로켓랩을 따라가는 단순한 2등 기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단순한 2등이 아니고 포지션도 괜찮고 서로 분야가 달라요. 스페이스X는 대형 로켓을 발사하는 곳이고 로켓랩은 소형 로켓이다 보니까 애초에 파이가 다릅니다. 우선 제가 좀 꺼려하는 투자처는 그 같은 섹터에 있는 2등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2의 팔란티어, 제2의 테슬라, 제2의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섹터 안에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2등 기업을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치만 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코카콜라랑 펩시 회사 또 이런 거는 좋아하거든요. 완벽한 경쟁자는 좋아하되 저렇게 좀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제2의 모모라는 수식어가 붙은 기업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투자 상대로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치만 다른 섹터의 제2의 모모 이런 거는 또 다른 느낌이라 그런 건 또 좋아합니다. 좀 비슷하지만 다르게 제 투자 가치는 좀 그렇게 다른데요. 의료 섹터에서 템퍼스가 제2의 팔란티어라고 불리듯이 그런 거는 또 좋아하는 편입니다. 섹터가 다르고 그 섹터 안에 경쟁자가 없지만 그렇게 떠오르는 제2의 수식어가 붙은 거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로켓랩으로 돌아와서 로켓랩은 이제 같은 섹터 스페이스X를 따라가는 2등 기업이라고 보기보다 같은 섹터지만 파이가 다르고 나사나 미국 정부는 한 개인 머스크에게만 존재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2 공급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최근에 제가 로켓랩에 다시 좀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된 게 머스크랑 트럼프랑 싸우면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반대급부로 수혜받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했을 때 로켓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 로켓을 뭐 쏴주네 마네 이러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미국 정부도 굉장히 난처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2의 공급자가 더 필요하겠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로켓랩은 실제로 미국 국방부의 NSSL 프로그램에 선정되었고요. NSSL이 뭐냐면 국가안보 우주발사 프로그램으로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위성 발사 사업이에요. 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발사 계약 수주로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로켓랩은 단순한 경쟁사가 아닌 정부가 육성하는 전략적 대체 공급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된 건데요. 저 아래서는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게 여기도 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컸어요. 그걸 견뎌서 지금까지 갖고 오신 분들은 대단한 거죠. 저랑은 어쨌든 맞지는 않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이 뉴트론 로켓이라는 건데요. 13톤급의 중형 로켓이에요. 300kg가 탑재가 가능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배고픈 하마 페어링 설계로 회수 비용이 굉장히 절감됩니다. 배고픈 하마 페어링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로켓 페어링 덮개는 우주에 도달한 후에 두 쪽으로 갈라져서 우주 공간에 원래 버려져요. 로켓랩의 뉴트론은 이 페어링을 입처럼 열었다가 다시 닫고 1단 부스터와 함께 지상으로 회수하는 거예요. 이름처럼 하마가 입을 벌렸다가 닫는 모습에서 따온 별칭이라고 하고요. 이 구조는 회수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건 25년 하반기 첫 발사 예정인데 날짜는 아직 미정이고 하반기 중 목표입니다.
성공 시 미국 정부와 대규모 발사 계약이 가능하고, 지금 스페이스X가 독점한 위성 메가 컨스텔레이션 발사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서 뉴트론은 로켓랩의 성장성과 수익성 전환의 핵심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도 한번 살펴보면 25년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했어요. 하지만 EPS는 아직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발사 매출은 35% 증가했고 시스템 매출은 30%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체 매출 중 70% 이상이 고마진 우주 시스템 부분에서 발생하는데 아직은 적자 상태이지만 적자 폭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미래의 핵심인 뉴트론 개발에 매분기 약 4천만 달러가 투자 중이라고 하고 현금 소진이 크긴 하지만 장기적 성장을 위한 계획된 투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재무 문제로 저런 투자를 줄이거나 축소하면 저는 더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확대하는 게 저는 더 좋게 보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템퍼스 AI 주주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로켓랩과 템퍼스의 재무를 한번 비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고 어느 정도 고평가인지 한번 알아보면 로켓랩의 시가총액은 약 150억 달러 정도고요. 템퍼스 AI 시가총액은 약 110억 달러입니다. 로켓랩의 매출은 약 4.6억 달러고요. 템퍼스는 약 8억 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요. PS 배수가 약 30배로 템퍼스의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템퍼스의 PS 배수는 약 14배로 수익성은 둘 다 지금 적자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 기업들의 가치 평가할 때는 저 PS 배수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저 PS 배수란 프라이스 투 셀 레이시오의 줄임말로 회사 시가총액을 연매출로 낳는 수치예요. 즉 이 회사 매출이 1달러당 주식시장에서 몇 배의 가치를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수익이 없는 고성장 기업의 가치를 비교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템퍼스보다 낮지만 템퍼스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켓랩이 더 고평가된 이유는 진입장벽이 높은 우주 분야이기 때문이고요. 미국 정부 발사 계약이라는 엄청 거대한 파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점부터 보시면 미국 정부와의 관계 NSS의 경쟁사로 선정된 게 있고 독특한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뉴트론 로켓 설계가 있고 단순 발사가 아닌 종합 우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고 창업자 피터백의 실무 중심 리더십이에요. 창업자 피터백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만 보시면 뉴질랜드 출신으로 정규대학 교육 없이 독학한 자수성가형 엔지니어예요. 초기 커리어는 냉장고 회사 공구경습생에서 퇴근 후 로켓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창업 계기는 소형위성 발사 시장이 비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2006년 로켓랩을 창업하게 되고 주요 특징은 기술 중심, 실전형 리더, 직접 로켓을 설계하고 공장 현장에도 자주 등장해요. 딱 제가 좋아하는 CEO 리더의 모습이거든요.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나 직접 아직도 코딩하고 있는 구글의 CEO, 이런 CEO들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딱 거기에 걸맞는 CEO이기도 합니다. 리더십의 장점은 현장형이고 실용주의자, 빠른 의사결정과 정부 고객과의 신뢰 구축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그치만 또 단점과 우려는 지나치게 기술 중심이라 기업 운영, 재무적 시야가 부족할 수 있다는 평도 존재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돌이들 중심의 회사라고 하죠. 그런 중심의 회사가 갖고 있는 단점과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 저는 우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실무와 실행력에 강한 뉴질랜드판 일론 머스크로 불리고 있고 로켓 업계에서는 기술로 승부 보는 현장형 CEO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럼 이제 약점도 보시면 뉴트론 발사 실패 시 타격이 클 수 있고 아직 수익성 전환을 못했고 현금 소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항상 적자 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스페이스X의 절대적인 지배력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뉴트론 발사 실패 말고는 다른 거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익성 전환도 어차피 뉴트론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스페이스X가 아직 파이를 먹지 않은 곳에서 자리를 잡은 회사이기도 하고 미국 정부와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섹터다 보니까 이미 저렇게 자리를 잡았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 곳만 밀어주기보다는 경쟁사로 두 개를 같이 키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투자할지 성향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안정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뉴트론 첫 발사 성공 후 진입을 추천하고요. 조금 중립적이지만 성장형이신 분들은 소액 진입 후 마일스톤 따라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분할 매수를 좀 권장드립니다. 투자 성향이 공격형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포지션을 진입해서 기술 실행에 베팅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투자 성향은 중립 성장형이기 때문에 소액 진입 후 마일스톤 따라 점진적으로 확장하면서 좀 계속 이 회사를 추적하면서 투자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저런 미래가 그려지고 성장성이 좋고 좀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해서 회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좀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그런 회사들이 좋습니다. 혹여나 투자가 잘 안 되더라도 그 미래에 함께 베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투자를 좋아하고 지향합니다. 절대 이 로켓랩을 사라고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 기업이 가진 미래성과 매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을 좀 해보면 로켓랩은 단순한 2등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끼우는 스페이스X 대안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싶은데 개인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공감을 하신다면 로켓랩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